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최용지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체육회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통합체육회로 거듭나면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규진 통합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 기억에 지난해죠. 이제 경기도체육회가 가장 먼저 통합체육회를 만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신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통합체육회가 어떤 곳이고 이게 왜 구성된 거죠?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 체육과 네. 생활 체육이 나눠서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경기도 체육회는 사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즐기시는 생활 체육은 한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했던 여러 선수들, 그다음에 또 이제 넘쳐나는 생활 체육의 그 요구들을 맞춰드리기 위해서는 네네. 이제 체육이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나눠서 발전해서는 안 되고 통합돼서 좀 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이 스포츠의 강국입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던 우리 선수들이 네네. 사실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네.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갈 곳이 별로 갈 없죠. 곳이 없어서. 네. 그러고 이제 또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더 높은 그 고난도의 기술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일반 선수들이 운동을 마치게 되면 그분들에게 일정한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생활체육 현장에 투입을 함으로써 엘리트 선수 출신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생활체육 즐기시는 분들에게 좀 더 높은 그 기술을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국민복지에 계셔서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정말 국민복지에 합당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인력들이 다시금 자기의 주특기를 갖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통합의 큰 목적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통합체육 경기도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이제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대하고 2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큰 그 중압감을 느낍니다. 뭐냐면 경기도가 체육웅도임에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 체육웅도의 통합체육회 초대 사무처장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그 어려움, 그 중압감도 느낍니다만은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체육웅도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압박감을 느낍니다만은 그 압박감보다도 더 그 경기도 체육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고 네. 또 그 발전을 통해서 생활 체육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체육운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중압감도 있지만 네네. 저한테는 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체육회 만들어진 지 1년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내셨을까요? 경기도 체육회가 통합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외적인 성과, 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외적인 성과로는 사실은 전국에서 치러지는 종합 스포츠 대회에 전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야,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2월 달에는 동계체전에서 올해 이제 16연패를 이뤄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는 소년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일궈냈고 또 10월 달에 있는 그 전국체전에서 네네. 작년 충남체전에서 1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충북체전에서 16연패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쵸. 작년에 경기도가 16연속 최다 종목 우승과 경기력 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연속이요? 16연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그 경기도 체육회관 내에 스포츠 과학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경기 스포츠 과학센터요. 그렇습니다. 경기 스포츠 과학센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국가대표가 되면 네. 여러 가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신 분들도 지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데 저희 경기도가 5번째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화성에 있는 종합 사격장이 그동안 그 2000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좀 낙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한 24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완전히 그 시설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체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에서도 네네네. 뭐 꿈나무 스포츠 학교 그다음에 스포츠 박스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활기차게 핌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 스포츠 과학센터를 유치했다. 네.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죠? 이게요? 지금 그 스포츠 과학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 네. 종목별로 어느 종목 예를 들어 축구를 말씀드리자면 축구 선수로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가지려면 어느 쪽의 근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테스트나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게 이제 그 국가대표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던 것을 그동안은 이제 지방 체육에 있는 선수들도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스포츠 과학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기도 실업 선수들에게 저희 스포츠 과학센터를 내방을 해서 네. 경기력을 측정받고 그 측정받은 것을 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기도는 또 사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사실은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재활 훈련이 가장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재활하는 것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냐를 따져서 재활 전문 기관과 또 이제 MOU를 체결해서 경기력 향상과 나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재활까지 확실히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 국가대표들 뭐 이렇게 첨단 과학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 지역 내 선수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지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년 동안 그 많은 성과도 내셨고 준비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이 준비되는데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향후 방침은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3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전략 목표요. 네, 이제 글로벌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여러 가지 참여할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 도민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을 경영 기반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3대 전략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단기적인 계획으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 경기도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혁신해보자. 우선 내신 가져보자. 조직 진단 통해서 조직을 혁신해보고, 그다음에 업무 진단을 통해서 업무도 혁신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사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사 혁신을 통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사실은 이제 2020년까지 우리가 이제 전국체전을 19연패를 해보자. 올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연패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전국체전을 19연패를 달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분들을 한 400만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그 경기도 체육회가 도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평가를 할 때 경기도 체육회가 잘하고 있구나. 평점 한 90점 이상 받아보자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좀 욕심이 크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개만 져도 90점 이상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활성화 계획 중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트 교육과 학생 교육, 학생 스포츠 교육이 좀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학생들 스포츠가 좀 육성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학교 체육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도 이제 그 클럽 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지금 클럽 그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럽 체육하고
에리트 체육하고 접목을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저희가 경기도 체육회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네. 그 시범 사업을 하나 정했습니다. 아, 그게 어떤 사업이죠? 뭐냐면 저희가 일정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일부 종목의 지도자들을 네. 이제 그 일비만 지원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클럽 체육 현장에 나가서 정말 가능- 유명한 네, 감독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그 클럽에서 자기가 좋아서 그 체육 활동하는 그 어린 선수들을 본 다음에 네네.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사실은 가능성 있는 선수를 뽑아서 네. 그 부모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 친구는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그 종목이 있는 학교로 아.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정말 그 에리트 선수를 만들어서 네. 그 선수가 전학하는 학교에는 저희가 소정의 운동용품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육하고 에리트 체육하고 접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마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네. 큰 성과를 얻으셨죠? 네, 어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쓴 그 98회 동계 체전에서 네. 경기도가 16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야. 16연패라는 것이 사실은 2001년도부터 계속 지금 우승을 해왔다는 말씀이고요. 네. 이 16연패가 지금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서울이 16연패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타이 기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교에 도와주시는 분들, 또 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네. 계속 발전을 시켜서 아마 내년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12연패 기록을 깨고 경기도가 아마 17연패라는 기록을 세울 것 같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내년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 출신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국 하계체전도 다 이제 15연패 달성을 했고요. 네. 올해 이제 충북에서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네. 그 선수나 감독 그 선생님들의 그런 열기를 통해서 아마 16연패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계체전도 사실은 12연패라는 기록을 서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이제 동계체전, 하계체전이 16연패를 달성함으로써 서울과 타이 기록을 갖는 아마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사람이 많으니까 뭐 16연패, 17연패, 15연패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경기도는 우승을 하는 것보다 사실 우승을 못했을 때도 화제거리가 됐을 정도로 네, 네, 네. 타 시도에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잘하시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제 그 도나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네. 그다음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도자,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의 그 성의, 네. 그다음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선수들의 의지가 되겠죠. 네, 선수들의 네, 네.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실업팀이라는 게 사실은 각 시군에서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은 시장 군수님들이 실업팀을 육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가 곧 한 140여 회 정도의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년에 약 한 1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실업팀을 육성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경기도, 도의회, 일선시군 거기에 열성 있는 지도자들 이런 힘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경기도가 16연패, 15연패 이 업적을 달성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체육회의 노력도 있겠죠. 경기도 체육회 노력은 조금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특히 이제 경기도 체육을 발전시켰던 원로 체육인 선배님들이 네.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 체육인들이 하면 또
내년에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뭐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도체육회도 뭐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요. 어떤 준비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사실은 그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 협약을 하면서 네. 2018년도 그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서 네. 경기도에서 동계 팀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강원도 지사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기지위가 작년 11월 달에 네. 스키의 크로스 컨트리 종목을 이미 창단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작년 11월 17일 날 창단했습니다만은 지도자 1명, 선수 4명. 그래서 이 선수들도 아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4월 3일 날 네. 4월 3일 날 루지 팀을 창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1명과 지도자 1명과 선수 이제 남녀 1명씩 해가지고 3명으로 루지 팀을 창단하는데 이 중에는 사실은 그 아일린이라는 그 독일 선수가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귀화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국가대표로도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를 영입을 해서 루지 팀을 창단을 하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시군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쇼트트랙에 가장 요새 잘하고 있는 우리 최민정 선수가 성남시청에 입단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또 경기도 체육회,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 소속의 선수들이 아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계 스포츠가 아직 국내에서는 좀 활성화되지 않고 네,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회의 또 몫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좀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이 경기도 체육대회. 올 4월에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열리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는 사실 경기도 체육회가 주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군이 유치한 시군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63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네.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화성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요. 종목은 24개 종목, 그다음에 참가 규모는 아시겠대로 31개 시군에서 한 12,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화성에서 이제 경기력을 겨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대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체육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도 네.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체육대회를 열리게 되면 숙박 문제, 교통 문제, 뭐 자원봉사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체육회에서 사실은 이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을 모셔다가 간담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체육회 출입하는 이제 언론인들을 모셔다가 사실 또 한번 설명을 드려서 체육인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될 거를 좀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시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또 수석부회장님을 모셔다가 경기도 체육대회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각 시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을 화성시와 저희 경기도 참여하고 있는 그 TF팀에 전달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화성체육대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수단만 12,000명이니까 그 네. 화성시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을 텐데 많이 준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초등학교 생각하시는 체육복지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현장에 대회를 갔는데 네. 그 시니어 테니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길 갔더니 90이 넘으신 분이 테니스 라켓 들고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테니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연세까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꾸준한 훈련과 꾸준한 생활적 활성화가 되겠죠. 네, 네. 모든 것이 이제 체육은 단순하게 체육이 아니고 네. 이제 체육은 곧 복지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육을 단순하게 체육적인 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연세까지 사실은 그 운동을 생활체육을 즐기시려면
그분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 아니면 뭐 예산적인 지원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포괄적으로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연세까지 테니스를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체육이 할 부분이 굉장히 넓구나. 네. 단편적으로 그냥 체육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지원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드리는 것이 네. 체육의 목표고 체육은 곧 복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체육이 꼭 복지다. 저조차도 보면 이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건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체육이 복지가 돼서 우리가 손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오래 사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체육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 경기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경기도 체육회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체육 웅도입니다. 대한민국 체육 웅도로서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나갈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 도민들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체육 복지 실현을 통해서 우리 경기 도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핵심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기도 체육회가 통합 이후에도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